62세 김성훈 씨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30대 젊은 여자에게 빠져 가족을 버리고 결국 모든 걸 잃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성훈 씨는 30년간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연매출 70억을 올리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58세의 아내 수진 씨와 대학생 아들 지훈이, 고등학생 딸 서연이를 둔 4인 가족으로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회사 직원도 10명 정도 되는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죠. 그런데 작년 성훈 씨 회사에 새로운 경리직 직원이 들어왔어요. 32세 민지 씨였는데 키 170에 몸매 좋은 그녀가 성훈 씨를 보며 사장님 하며 특별하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어요. 하지만 민지 씨가 사장님,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나이가 전혀 안 보여요. 사장님 같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랑 일하니까 정말 든든해요 하며 계속 칭찬을 쏟아내니까 성훈 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아내 수진 씨가 항상 애들 교육비는 언제 마련할 거야? 회사 운영비도 빠듯하다면서 왜 이렇게 돈을 쓰냐? 당신 나이 생각해서 건강 관리나 해 하며 현실적이고 잔소리만 했거든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성적 매력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민지 씨는 정말 교묘했어요. 업무 시간에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회계 장부 정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야근할 때마다 민지 씨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다니 어깨 많이 아프시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어요. 성훈 씨는 그 부드러운 손길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60대 남자에게 30대 젊은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성훈 씨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염색까지 하고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가 왜 이렇게 늦어? 누구랑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회사 일 때문이야. 뭘 그렇게 의심해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성훈 씨가 갑자기 회사 일로 부산에 출장 가야 한다. 중국 바이어들과 미팅 때문에 베트남에 며칠 안 들어온다 하면서 해외 출장과 국내 출장을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민지 씨도 같이 따라가는 거였어요. 격리 업무 때문에 민지 씨가 동행해야 한다. 통역도 필요하고 계약서 검토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사실은 둘이서 고급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몇 달 후 민지 씨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성훈 씨한테 사장님, 저 혼자 살기 힘들어요. 전세 보증금도 없고 부모님도 시골에서 아프시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훈 씨는 가족 몰래 회사 자금에서 5천만 원을 빼서 민지 씨한테 줬어요. 민지 씨는 그때부터 성훈 씨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더욱 달콤하게 대했어요. 출장이라는 핑계로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성훈 씨는 완전히 민지 씨에게 빠져들었어요. 오빠, 나 오빠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오빠가 아니면 누가 날 이렇게 소중하게 사랑해줄까요? 오빠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다 괜찮아져요. 하면서 성훈 씨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성훈 씨는 3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열정과 젊음을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또 다른 제주도 출장에서 돌아온 민지 씨가 성훈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오빠가 아니면 누가 날 지켜줘요? 오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훈 씨는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민지 씨 원룸에서 함께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완전히 육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성훈 씨는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어요. 아들 지훈이가 아빠, 등록금 언제 줄 거예요? 이번 학기 등록 마감이 다가와요. 하고 물어봐도 나중에 얘기하자. 요즘 회사가 바빠서 출장도 많고 하고 넘어가고, 딸 서연이가 아빠, 요즘 왜 이래? 맨날 출장 간다고 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와.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봐 하면 애들이 뭘 알아. 회사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서 하면서 화를 냈어요. 수진 씨는 남편의 변화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훈 씨 정장 주머니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는 호텔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제주도 신라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심지어 방콕 리츠칼튼 호텔 영수증들이었어요. 게다가 모두 스위트룸이었어요. 수진 씨가 이게 뭐야? 출장이면서 왜 이런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어? 누구랑 이런 곳을 갔어? 하고 따졌지만 성훈 씨는 회사 접대야. 중요한 바이어들 상대할 때는 좋은 곳에서 해야 한다고. 뭘 그렇게 캐묻고 의심해.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성훈 씨의 출장은 더욱 잦아졌어요. 한 달에 15일은 집에 없었어요. 민지 씨는 성훈 씨한테 오빠, 우리 이제 진짜 함께 살아요. 이렇게 몰래 숨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오빠랑 떨어져 있으면 숨이 막혀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성훈 씨는 결국 결심했어요. 가정을 버리고 민지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성훈 씨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수진 씨 앞에 앉아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젊은 여자와 새 인생을 살 거야. 30년간 이 집안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어. 수진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군데? 나이는 몇 살인데? 하고 소리쳤지만 성훈 씨는 다 끝났어. 이혼 서류 준비해. 회사 격리 직원이야. 32살이고 나보다 30살 어려. 하고 더욱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이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지훈이는 아빠,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 가족이 뭐예요? 그 나이에 30대 여자랑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울분에 차서 소리쳤고, 서연이는 아빠가 이럴 줄 정말 몰랐어요. 너무 실망이에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라고요? 할아버지 뻘이 30대 여자랑 바람났다고 말하라고요? 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지만 성훈 씨는 이미 마음을 완전히 굳혔어요. 이혼 과정에서 성훈 씨는 정말 냉혹하고 잔인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회사 지분의 80%, 강남 아파트, 그리고 예금 20억 중에 15억을 다 가져갔어요. 수진 씨한테는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와 생활비 5천만 원만 남겨뒀어요. 애들 키우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주면 충분하지 않겠냐. 나도 새 출발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3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독차지한 거예요. 수진 씨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며 가정만 돌봤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예요. 하지만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는 근처 대형마트에 계산원으로 취직했어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받았어요. 지훈이 대학 등록금 500만 원, 서연이 학원비 150만 원,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수진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과 아침밥을 준비하고 마트에 가서 저녁 9시까지 서서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훈이가 엄마, 내가 휴학하고 알바해서 등록금 벌게.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 하면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우리 지훈이는 꼭 좋은 대학 졸업해야 해. 하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한편 성훈 씨는 민지 씨와 함께 강남 고급 오피스텔 50평짜리에서 신혼부부처럼 달콤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만 살아요. 나이 차이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면서 성훈 씨를 감싸 안았어요. 성훈 씨는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민지 씨의 진짜 무서운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는 오빠, 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비싼 건강식품들을 꼭 먹어야 해요. 이 홍삼 제품이 한 달에 800만 원인데 꼭 필요해요. 안 먹으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면서 온갖 고급 건강식품들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밤을 위한다는 말과 함께 밤마다 저에게 약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또 오빠, 제 대학 친구가 부동산 투자로 3억을 벌었대요. 강남 아파트 전매 사업인데 우리도 해봐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요. 하면서 각종 투자 얘기를 꺼냈어요. 성훈 씨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민지 씨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줬어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각종 건강식품들을 사주고 민지 씨 친구들이 추천한다는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투자, 해외 선물 투자에도 억 단위 돈을 계속 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훈 씨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어지럽고 속이 계속 메스꺼웠어요. 기억력도 현저히 나빠지고 손발이 떨리며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어요. 민지 씨는 오빠,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욱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제가 더 정성껏 챙겨드릴게요. 오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면서 더욱 다정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성훈 씨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어요. 여러 병원에 가봐도 의사들은 노화 현상 같습니다.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좀 더 지켜봅시다라고만 했어요. 그 사이 민지 씨는 성훈 씨 모든 재산 관리를 맡아서 하겠다며 통장, 카드, 인감증명서까지 모두 가져갔어요. 오빠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모든 재정 관리를 해드릴게요. 투자도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오빠는 건강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하면서요. 성훈 씨는 민지 씨를 완전히 믿고 모든 걸 맡겼어요. 한편 수진 씨는 마트에서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갔어요. 손님들 중에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애들 교육비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맞아요? 너무 하잖아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울면 수진 씨는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더 단단해지자. 힘들어도 꿋꿋하게 이겨내자라고 아이들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수진 씨한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인들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성훈 씨가 갑자기 많이 늙고 초췌해졌다는 거였어요. 또 그 젊은 여자 민지 씨가 밤마다 클럽에서 다른 젊은 남자들과 어울려 놀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성훈 씨가 요즘 거의 걸어다니기도 힘들어하는데 그 여자는 매일 밤 강남 클럽에서 20대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다닌다더라는 얘기였어요. 수진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하면서요.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성훈 씨가 완전히 몸을 못 쓸 정도로 쓰러진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해져서 거의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지 씨가 마지막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어요. 민지 씨는 성훈 씨 병상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저 이제 다른 사람 만났어요. 40대 사업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오빠보다 훨씬 젊고 돈도 더 많아요. 오빠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성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뭐라고? 민지야, 농담이지. 우리 사랑한다고 했잖아. 했지만 민지 씨는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오빠 투자한 돈들 다 날아갔어요. 제 친구들이 사기쳤나 봐요. 오빠 통장도 이제 거의 바닥이에요. 2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성훈 씨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걸. 민지 씨는 애초부터 성훈 씨의 돈과 재산만 노렸던 거였어요. 건강식품이라며 준 것들도 사실은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들을 조금씩 섞어서 성훈 씨를 서서히 망가뜨린 거였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거의 모든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심지어 자신이 병들어가는 동안 다른 젊은 남자와 바람까지 피웠던 거예요. 민지 씨는 마지막으로 오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저 많은 돈 모았어요. 이제 젊은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오빠도 혼자서 잘 사세요. 하고는 짐을 모두 싸서 아예 연락도 안 되게 사라져버렸어요. 성훈 씨는 몸도 망가지고 돈도 거의 다 잃고 집도 없어지고 곁에 있던 여자마저 완전히 잃은 거예요. 성훈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료진은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 같습니다. 간과 신장이 많이 손상되었네요 라고 했어요. 민지 씨가 정말로 성훈 씨를 서서히 독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병원비도 낼 돈이 없어서 곧 쫓겨날 상황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혼자 있던 성훈 씨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가장 소중하고 진짜 나를 사랑했던 가족들을 버렸는데 30년을 함께한 가족을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때서야 가족의 진짜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성훈 씨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집도 잃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족도 잃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되자 성훈 씨는 진짜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으로 누군가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수진 씨와 아이들이었어요. 성훈 씨는 눈을 의심하며 너희들이 왜? 나는 너희들을 버렸는데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버린 가족이 결국 널 살리러 왔네. 하지만 예전처럼은 절대 아니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내가 져야 해. 아들 지훈이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니까 길바닥에서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셔야죠. 딸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한 일은 평생 용서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번 돈으로라도 치료는 받으셔야죠. 성훈 씨는 그제야 바닥에 무릎 꿇고 목 놓아 울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민지가 모르는 비상금이 조금 있어. 회사 명의로 해둔 부동산이랑 따로 숨겨둔 돈이 10억 정도. 가족들은 놀랐지만 수진 씨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돈으로 치료받고 혼자 살아가.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어. 하지만 성훈 씨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 돈은 원래 우리 가족 것이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제발 받아줘. 지훈이 등록금, 서연이 학원비, 수진이 너도 더 이상 마트에서 고생하지 말고. 몇 개월간 치료를 받으면서 성훈 씨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숨겨뒀던 돈을 모두 가족들에게 돌려줬어요. 가족들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성훈 씨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고 결국 받아들였어요. 수진 씨는 마트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지훈이는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서연이도 원하는 예술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성훈 씨는 혼자 작은 원룸에 살면서 가끔 멀리서 가족들을 지켜보며 지냈어요. 비록 가족들과 예전처럼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성훈 씨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훈 씨는 순간의 욕망과 젊음에 대한 갈망 때문에 30년간 쌓아온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를 구해준 건 결국 그가 버렸던 진짜 가족이었어요. 비록 예전처럼 완전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연이네요. 그리고 돈에만 눈이 먼 가짜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끝나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끝까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훈 씨처럼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그들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젊음과 외모에 현혹되어 진짜 소중한 걸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